그 다음에 양도양수할 때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 길게 할부로 매입을 하는 경우예요. 길게 할부로 매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뭐 7개월이다 이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할부로 지급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금액이 컸던 거예요. 한 5억, 10억 됐던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 내가 대출이나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3억 원만 헌납을 하는 거고요. 계약금으로. 나머지 7억 원을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랑 똑같아요. 10억 중에 유형자산이 얼마냐? 유형자산이 3억 원이더라. 그러면 7억 원이 권리금인 거죠. 7억 원을 3년간 우리가 나눠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원천징수가 또 걸리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양도양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거는 양도양수를 할 때 계약을 좀 급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 한 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겠다. 권리금 포함해서 전부 다 얼마에 넘기겠다 하고 그럼 그 후속 조치가 원래는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권리금이 얼마고 자산 가치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세무사들끼리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양도인 측에서 그러한 세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일부러 안 준 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만약에 병원을 3억에 양수를 했는데 자산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자산으로 얼마, 권리금으로 얼마 지급했는지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 합쳐서 3억에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기존 병원의 자산 가치를 확인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권리금 지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3억을 지급할 때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지급을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는 권리금의 8.8%에 대한 부분을 원천 징수를 해서 이만큼은 들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만 양도인한테 이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 8.8%에 해당하는 세금은 어떻게 하냐면 구세청에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기타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대신 납부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줄 돈에서 빼고 갖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납부하는 행위는 하지만 이거는 양도인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를 낼 때 이 8.8% 제가 대신 납부한 이 8.8%는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양도인 측이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3억 원에 대해서 얼마를 원천 징수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양수인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권리금으로 지급한 거고 얼마를 자산가치로 지급했는지는 결국에는 경비 처리할 때는 동일하거든요. 내 권리금도 감가상각 자산 대상이고요. 이 유형자산이죠. 인테리어, 뭐 의료장비, 비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감가상각 자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을 경비 처리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5년간 감가상각으로 해서 경비 처리를 동일하게 전액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연락이 안 되더라도 3억 원에 대한 경비 처리만 전부 다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간 내에. 근데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겠죠. 왜? 본인의 권리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총 3억 원에 대해서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3억 원이 매출은 아니거든요. 3억 중에 자기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2억이었다 그러면 2억짜리를 2억에 팔았으니까 2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0원인 거고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이 1억이죠. 총 3억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초과해서 받은 1억만 권리금인 거예요. 양도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1억 원 중에서 60%는 또 공제를 받습니다. 필요경비 공제가 있어서 공제를 받고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만 종합소득세에 얹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는 이 루트를 했겠죠. 근데 그것들이 좀 양도인 측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우리 쪽에서는 3억 원을 전부 다 경비 처리하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권리금을 책정할 수 없어서 유형자산으로 해서 경비 처리,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거죠. 권리금이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천징수하는 그런 과정만 안 거쳤을 뿐인 거지 우리는 어차피 그것 자체도 감가상각 자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양수할 때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 길게 할부로 매입을 하는 경우예요. 길게 할부로 매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뭐 7개월이다 이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할부로 지급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금액이 컸던 거예요. 한 5억, 10억 됐던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 내가 대출이나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3억 원만 헌납을 하는 거고요. 계약금으로. 나머지 7억 원을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랑 똑같아요. 10억 중에 유형자산이 얼마냐? 유형자산이 3억 원이더라. 그러면 7억 원이 권리금인 거죠. 7억 원을 3년간 우리가 나눠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원천징수가 또 걸리죠. 원천징수는 권리금 금액 중에 8.8%를 떼고 지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달 지급할 때 8.8%를 떼고 지급을 합니다. 8.8%는 저 사람에게 지급한 기타 소득세입니다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 세금도 납부가 되는 거고 저 양도인의 소득도 국세청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매번 하다가 이듬해 6월이 되면 상대방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얼마를 하게 되냐면 본인은 받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왜냐면 나눠서 받을 거니까 많지 않아도 최초에 계약한 권리금 7억 전체가 본인 소득이라고 신고를 해요. 물론 60% 필요경비 공제를 하고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생주이기 때문에 2025년에 그런 계약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금액이 2억 3억밖에 안 돼도 7억을 소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억이 기타 소득, 근데 거기서 60%를 공제한 40%를 8천만 원을 본인의 기타 소득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이제 세금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수인인 나는 매달 지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천징수를 했는데 양도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모든 세금을 싹 다 정리한 뒤에는 더 이상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는 소득세 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저쪽에서 떼먹을까봐 양수하는 사람이 돈 지급할 때 미리 국세청 야 그 지급하는 돈에서 일부 떼갖고 나 미리 세금 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싹 다 정산을 했는데 미리 뛴다는 개념이 이제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권리금 할부 금액 전체를 온전히 그냥 계좌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실 때도 기타 소득 금액은 신고는 계속 하셔야 돼요. 다만 세율을 0으로 해서 계속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워낙에 양도양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양수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수지하셨다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